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최대 접전지인 플로리다 템플을 동시에 찾아 유세를 펼쳤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아시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시된 사전투표로 인해 개표 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사의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누아크에 이어 패터슨과 호보켄의 비필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행 금지를 추가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직장 내 안전수칙이 강화됩니다. 허리케인 제터로 미 곳곳에서 피해 사례 발생하는 가운데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도 여행 제한을 공고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기 누아크 공항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한인 시니어를 위해 메디케어 설명회를 줌으로 개최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세연입니다. 10월 29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닷새 남겨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를 동시에 찾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엿새 만에 다시 플로리다주 템플을 찾아 유세를 펼쳤으며 바이든 후보도 같은 시각 플로리다 남부 브로우드 카운티에서 유세 후 저녁 템플로 이동했습니다. 플로리다는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으로 양 후보가 같은 날 한 지역에서 유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플로리다에서 승리해야 재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바이든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여러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 텃밭이었다가 2016년 공화당에게 넘겨진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 비해 개표가 빨리 실시되는 플로리다를 이길 경우 초반부터 안정적인 승리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사전투표소가 있는 르몬 제임스 스테디움 북쪽 주차장을 찾아 유세를 펼쳤으며 경제적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GDP 성장이 33.1%까지 오른 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는 나라를 폐쇄 조치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백신이 출시될 것을 약속한다며 보수당 기반을 겨냥한 듯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경찰을 더 지원하며 국경을 보호하고 학교 선택을 옹호하고 더 많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멜라니아 여사도 동석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업적 가운데 중동 평화 협정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기기로 결정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자신과 대통령, 그의 아들 바이든에게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언급하고 보건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 문제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오후 6시에 드라이브인 랠리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바이든 선거 캠프는 사후적 거리두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 관계자와 언론에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30일 나란히 격전지인 위스콘신을 찾아 유세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닷새 남겨둔 가운데 미국 정치에서 아시안 유권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도 한인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안 유권자 수는 1,1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아시안 유권자의 85%는 한국과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베트남 등 6개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타인종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아시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359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뉴욕이 92만 명, 텍사스가 69만 8천 명, 뉴저지 45만 9천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당락을 결정질 수 있는 주로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가 꼽혔으며 연방의회에서는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연령별 선거 방법에 관련해서는 18세에서 49세는 우편 투표로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이상은 46%만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편 투표 선호 비율은 젊은 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직접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은 37%에 달했지만 젊은 층은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 참여와 관련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현재 아시안 중에서도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한인들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란김 의원이 있고 또 뉴저지만 하더라도 여러 개 타운에 많은 한인 시의원 그리고 시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우리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흑인들이나 백인들, 심지어 이제 유대인처럼 적어도 80%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더 이상 소수계나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 2세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이어 한인 밀집 지역으로 잘 알려진 뉴욕 퀸즈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경우 한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역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케어와 인종차별 문제 등 주요한 정치적 쟁점들이 대두되는 만큼 선거에 꼭 참여해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첫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개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하는 방송사들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은 올해 대선을 준비하는 방송 관계자들을 인용해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하는 방송의 특성상 사전투표의 급증과 대선 결과를 둘러싼 이의제기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편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방송사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는 주별로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개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개표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주는 사전투표가 먼저 공개되지만 미시간주의 경우 현장투표가 먼저 진행됩니다. 즉 플로리다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다가 현장투표가 개표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한다고 하더라도 미시간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선거일 밤 개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개표 결과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표 방송 시청률은 역대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2008년 대선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대선은 선거 당일 늦은 자정이나 이튿날 아침 당선인 확정 선언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에는 이튿날 아침에 이어 그 이후까지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CNN과 MBC 방송 등도 소식통을 인용해 필요시 며칠 동안 생방송을 할 준비까지 해뒀다고 말했으며 ABC 방송의 마크 버스타인 수석 프로듀서는 이번 대선에서 틀린 예측치를 잘못 전달할 가능성에 대비해 개표 상황을 그대로 올리는 대신 예상 득표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엘 고어 후보 개표 방송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고어 후보의 예측을 점쳤다가 부시 후보의 승리로 전환됐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패터슨과 호보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누아크에 이어 호보큰, 패터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에 종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7일 동안 호보큰, 패터슨 내의 술집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후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의 대규모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며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라비발라 호보큰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호보큰에서는 25명 이상의 모임을 가질 시 $1,000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누아크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27일부터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지역 내 모든 비필수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오후 8시에 종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식당 역시 실내 영업은 오후 8시에 끝내야 하고 업계 식사만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한 조치는 오늘 11월 10일까지 최소 2주간 이루어집니다. 누아크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제재 조치를 발동하면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으로의 셧다운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아크시 정부가 제재 조치를 발표한 26일 머피 주지사는 로드 바라카 누아크 시장의 결정을 허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머피 주지사는 주 전체 셧다운 조치 검토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누아크시와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실제로 27일 트렌튼시 정부는 직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을 오늘 11월 2일까지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28일 뉴저지에서 최소 18건의 코로나19 사망자와 1670건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397건에 발생한 것으로 2주 전 평균보다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저지 보건부는 엑세스 허드슨 카운티에서는 매일 코로나19 사례 및 입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일간 각각 225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며 직장 내 안전수칙이 강화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필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어제 뉴저지주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92명, 사망자 1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로써 일일 확진자가 11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필 머피 주지사는 직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1월 4일 오전 6시부터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과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회사 비용으로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직원 간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회사 비용으로 직원과 방문자에게 무료로 손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체온 측정 등의 일일 건강 검사를 해야 하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자주 만지는 영역을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해야 합니다. 머피 주지사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자는 고용주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주 보건국에서도 이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고용주 측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27일 항만청은 뉴욕시의 JFK, 라가디아 공항과 뉴저지주의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맨해튼 미드타운의 포트 어서러리 버스터미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11월 2일부터 단속해 $5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허리케인 제타가 미국 전역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전부터 모든 뉴요커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허리케인 제타는 차가운 캐나다 공기와 눈과 소나기가 결합된 강수량의 형태로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뉴욕 전역을 휩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은 최대 2인치 이상의 비와 시속 40마일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이번 허리케인 제타가 차가운 비와 바람, 눈이 혼재된 형태로 주 전역을 덮칠 가능성이 있다며 주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도로 위에서 속도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허리케인 제타로 인해 미 남동부 지역은 최소 3명이 숨지고 루이지애나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 주의 250만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거주 55세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전기선에 감전돼 사망했으며 미시시피주 빌럭스의 한 남성은 해안가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나와 허리케인 영상을 촬영하던 중 불어난 바닷물에 익사했습니다. 또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출신의 한 남성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대선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플로리다 카난튼 사전투표소는 몇 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됐으며 부재자 투표 마감 시한을 맞은 엘라베마주의 선거사무소도 정전으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제타가 내륙을 가로질러 델라웨어와 뉴저지 해상 인근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뉴욕 공항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9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뉴욕 리버티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14편의 항공기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주간 실시하는 이 시험 운행은 유나이티드 항공 14편에서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실시될 예정으로 승객들이 20분 이내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아봇 아이디나우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후 7시 15분 전에는 공항 내 검사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승객은 탑승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계자들은 시험을 거부하는 고객을 위해 다른 공항을 경유하고 다른 날 항공편을 재예약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임시 격리 후 환불 또는 재예약을 해야 합니다. 10월 중순 하와이행 항공편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된 이래 유나이티드 항공은 2주 만에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론 맥밀런 유나이티드 항공 전무이사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음성 판정을 받은 승객들과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헤파 등급 필터 사용 및 향상된 청소 절차를 통해 승객들이 전 세계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항공 홍보 총 책임자인 조니 어니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다른 미국 공항으로는 워싱턴 DC 댈러스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KCC 한인동포회관이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연방정부 지원 건강보험 플랜인 메디케어 설명회를 줌으로 개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KCC 한인동포회관이 메디케어 가입과 프로그램 내용을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사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에이전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 매니저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보험 연중 정기 등록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이나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파트 D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랜에 가입한 후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입원 보험 파트 A 플랜과 의료 보험 파트 B 플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등록하는 파트 C, 파트 D 플랜 가입 자격 요건은 65세가 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현재 파트 A, 파트 B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5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파트 D 플랜은 필수이며 파트 C는 옵션입니다.
2021년 메디케어 기본 혜택 중 변경된 사항으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가격이 월 35달러로 제한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도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침술도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 B 플랜으로 커버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검사가 지속되며 전화 또는 영상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메디케어 보험은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의 혜택도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크리스 정 시장이 27일 펠팍 타운 의회에서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시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28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20대 한인 김모 씨가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노르드 경찰은 오전 9시 29분 리빙스턴 스트릿에서 차량 2대의 심각한 충돌 사고를 신고받아 사고로 46세 남성과 여성이 부상을 입고 해켄색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모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 씨의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관계자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뉴욕시 지하철 야간 청소를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내 청소를 위해 운행 시간이 일시 중단돼 탑승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28일 마크 소콜리치 뉴저지 포트리 시장이 포트리 타운홀에서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에 $1,000를 기부했습니다. 전상복 재단 회장은 사랑의 터키쌀 전달식을 앞두고 이뤄진 소콜리치 시장의 나눔은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을 북상하는 허리케인 제타로 인해 인명피해와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더욱 유념하시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